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흠 있는 의사 표시했고요.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렸고, 오늘은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는 법률 행위 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회사에서 그 사원 대리 차장 과장 이거 아닙니다. 김대리 커피 타와, 그 김대리 아니고요. 우리가 법률 행위를 좀 더 쉽게 직접 본인의 손으로 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려서 그러나 효과는 본인한테 돌아오는 그런 메커니즘을 대리라고 합니다. 보통 설명에서는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키워드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대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대리를 한다, 남을 대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대리, 한자는 쓰지 않습니다. 대리는 대신해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라는 것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생활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키워드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하러 가거나 통신사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신분증은 들고 갑니다. 보통 신분증. 보통 부부간의 신분증을 대신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휴대폰 계약을 하죠. 뭐 SKT든 U 플러스 뭐 KT 종류를 가리지 않죠. 이 신분증을 대신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 행위가 우리는 대리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실생활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실생활 우리 뭐 어렵게 법률 용어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 선임하는 구체적인 표출 행위는 소송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누구와? 변호사와. 이런 것들이 신분증을 맡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휴대폰 갤럭시 사와. 휴대폰을 맡기는 행위. 그 다음에 원고 또는 피고 재판의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행위가 대리권의 수여라고 합니다. 대리권의 수여 준다. 대리권의 수여, 대리권을 준다. 그리고 대리권의 행사, 직접 대리인이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분증을 맡기면 그 자녀 또는 부부 일방이 타방에게 신분증을 맡기면 그 신분증을 가진 부부 일반 당사자 또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하면 그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합니다. 자녀는 휴대폰을 구매하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고 변호사는 재판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 소송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행위를 대리권의 행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원칙적인 모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의사표시 불일치, 흠 있는 의사표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보호를 하는 규정. 항상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법은 통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형법은 범죄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다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적인 모습에 대리권이 정상적으로 수여가 됐고 또 대리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 보통 교과서나 법전에서는 크게 무권대리라고 설명을 하고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인처럼 행사하는 거죠. 그때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 대리권 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한 당사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법에서는 두 당사자와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제3자라고 표현하죠. 그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돼요. 그 제3자를 보호해줘야겠죠. 그 무권 대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다루는 것이 왜 표현대리라는 걸 씁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표현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껍데기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껍데기로는 대리인인 것처럼 했는데 실제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입문자들, 초입자들 참 그 용어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별거 없어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어떻게 다른가? 그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어떻게?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권한이 없어요. 대리권이 전혀 없고 외부적으로도 대리권이 있다는 그런 표출 자체가 없는 걸 무권대리. 말 그대로 순수한 개념이죠. 순수하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표출도 안 된 경우예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라는 표출 자체가 안 된 걸 무권대리라 그러고, 표현대리는 표출은 됐습니다. 뭐 명함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명함도. 이 사람 뭐 무슨 어느 회사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이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공통점과 차이점만 구별하면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수학 공식 같이. 무권 대리는 표현 자체가 없어. 표출 자체가 안 됐어. 둘 다 권한이 없는 건 똑같아. 근데 표현 대리는 표출이 됐어요. 그게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당사자 참 중요하죠. 당사자. 대리권에서 당사자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제3자가 있어요. 본인이 대리인하고 대리권을 주고받고의 관계겠죠. 계약 관계는 누구하고 이루어집니까? 본인이 자기 손을 안 쓰고 대리인을 써서 쓰니까 대리인과 제3자가 계약을 하겠죠. 자, 이렇게 3당사자가 있는데 무권 대리는 본인 대리인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표현 대리도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근데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무권 대리는 표출도 안 된 상태인데 표현 대리는 표출이 됐다는 거. 어떠한 형태든. 그런 것들을 특히 제3자를 보호해야 되죠. 우리 민법은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걸 둔 게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종류가 보십시오. 표현 대리의 종류에 크게 125조의 표현 대리가 있고 또 126조가 있고 129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고 효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뭐 학설이 난무하고 판례가 난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책은 두꺼운 게 답이 아니에요. 심플한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3자를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죠. 일정한 효과. 어떨 때는 법률 행위, 대리권이 없는데도 법률 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대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최고권이라는 것은 이 전부 일본식 용어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한국말로 풀어드리면은 최고권이라는 것은 너 할 거냐, 계약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어본다. 야, 나 너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진짜 유효하게 계약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철회권은 취소권하고 조금 다릅니다. 취소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유효한데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함으로써 처음부터 효력을 무효로 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철회권, 취소권 정리할게요.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이해하셨죠? 최고권과 철회권. 최고권은 제가 묻는 권리입니다. 계약을 유효할 건지 말 건지 묻는 거예요. 철회권. 거두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한국 순수 우리말입니다. 거두어 드린다. 뭐를? 의사 표시를. 자,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취소권은 유효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함부로 법이 규정하지 않아요. 그 일정한 요건하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합니다. 우리 앞에서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라든지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러나 철회권은
자기의 의사 표시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을 무효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성립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취소는 유효 무효의 문제. 이미 성립은 했으나 유효를 무효로 시키는 강력한 권리인데 철회권은 유효 무효를 이전에 계약은 성립하고 유효 무효 따지는 겁니다. 모든 법률행위는 성립한 의사 표시를 거두어 드린다. 자기 것을 거두어 드린다. 철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계약합니다. 보험을 계약하면은 철회, 청약을 한다고 하죠. 보험, 우리 보험의 당사자가 크게 보험회사가 있고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우리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우리 일반 소비자죠.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했는데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청약을 했는데 일정 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용어가 다릅니다. 청약을 철회를 한다. 거둬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보험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죠. 자, 그런 논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민법의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렵게 설명 안 합니다. 민법의 마지막 부분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한꺼번에 정리하고요. 민법 촉칙 마감하고 다음 시간 물권법이 조금 머리 아플 거예요. 물권법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용어들이나 어떤 그 학설 이런 것 제 실생활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교수님들끼리 논쟁을 펼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필요한 것만 특히 재판에서 필요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